일단 오늘 경기 기록만 봐도 잉글랜드가 워낙 압도하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뭐 스코어 자체로도 6대2 엄청난 스코어 차이고, 그리고 경기 기록을 보셔도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점유율 78% 대 22%, 왼쪽이 잉글랜드입니다. 엄청난 점유율 차이가 나고요. 슈팅 숫자도 13대 8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잉글랜드가 네 번째 득점을 했을 때 62분에 4대 0이 됐었거든요. 4대 0이 될 때까지 슈팅 숫자의 차이가 10대 2였어요. 막판에 이제 잉글랜드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이란이 슈팅을 몇 번 시도하긴 했지만 4대 0까지 될 동안 이란이 잉글랜드에게 아무것도 못해보고 끌려다녔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경기 전에는 사실은 오늘 잉글랜드가 살짝 답답한 경기를 펼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란이 수비 라인에 5명의 선수를 배치하면서 5-4-1의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수비로 내려간 다음에 정말 꽁꽁 이 수비 라인 앞에서 밀집 수비를 하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잉글랜드의 특징이 무엇이냐, 잉글랜드가 분명히 공격진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뭐 사카, 케인, 스털링, 뭐 오늘 이제 득점을 했던 벨링엄, 또 뭐 마운트,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잉글랜드가 공격을 할 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보다 훨씬 더 약팀을 만났을 때 공격 숫자를 조금 더 늘려도 되는데, 특히나 이 왼쪽 오른쪽 풀백을 많이 올리지 않아요. 적당히 위치하게 하면서 완전히 높게 올라가지 않고 살짝 뒤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선에 한 3명에서 많으면 5명, 요 공격 숫자를 가지고 경기를 하니까 잉글랜드가 밀집 수비를 만날 때마다 약간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경기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는 5명의 수비 라인과 4명의 미드필더, 최전방에 1명의 공격수까지 5-4-1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잉글랜드의 위치를 보면요, 트리피어나 루크쇼, 이 좌우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이상 올라가는 것을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는 사카, 케인, 스털링, 이 정도의 선수들만 위치하고 있고요. 공격 숫자를 막 늘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전적인 플레이들을 잉글랜드는 많이 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잉글랜드가 공격할 때 수비라인 4명이 후방에 머무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좌우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면서 역습에 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과 같은 팀을 상대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란이 역습을 전개하는 순간 이미 잉글랜드의 수비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역습을 당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이제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도 공격 숫자를 너무 많이 늘리지 않고 적당히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공격을 하되 대신 상대팀의 역습을 당하지 않겠다. 요게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특징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살짝 이제 루즈해지는 경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란이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잉글랜드가 공격을 하려면 이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소유하고 몇 명 안 되는 공격수들이 패스를 주고받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이 수비 라인 사이로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트리피어라던가 왼쪽에 있는 루크쇼, 중원에 있는 뭐 벨링엄이나 라이스, 이런 선수들이 이 수비 라인 사이로 좋은 패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건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이런 플레이를 잘했던 선수가 맥과이어였습니다. 최근에 맨유에서 폼이 많이 떨어졌지만 맥과이어가 원래 잘하는 플레이가 전진 패스거든요. 전진 패스가 아주 정확한 선수고, 이 좁은 공간 사이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좋은 선수였어요, 한창 잘할 때. 그래서 선제골 나올 때 보면요, 맥과이어가 볼을 잡을 때 이란의 선수들이 앞에 5명의 선수가 있거든요. 아주 촘촘한 이제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맥과이어가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하고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앞으로 볼을 전개하게 된다면 어쨌든 중원에서 볼을 받을 때 이란의 강력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이란의 압박을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나갈 때 한 번 받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나갈 때 한 번 압박을 더 받고,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맥과이어의 패스가 미드필더 라인으로 향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허를 찔러서 한 번에 앞선에 있는 선수에게 배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 맥과이어의 패스 한 방 때문에 이란의 5명의 선수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나와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맥과이어가 패스를 보내줄 때 이 이란 선수들의 사이로 맥과이어가 아주 좋은 패스를 뿌려줬고요. 여기서 맥과이어의 패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앞선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게 되면 곧바로 수비 라인만 벗겨내면 득점 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진 패스가 아주 중요했고, 경기 시작할 때 맥과이어가 선발로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맥과이어가 최근에 이제 맨유에서의 폼이 너무나 안 좋고 사실상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 이 2명의 선수에게 주전 자리를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맥과이어를 쓰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맥과이어가 오늘 자기가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선택을 받는 이유를 첫 번째 득점 장면이 나올 때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 장면도 보시면 맥과이어가 볼을 잡을 때 분명히 앞에 이란의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맥과이어가 과감하게 이 사이로 전진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진 패스가 들어가면서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가 전달이 되고, 여기서 마운트가 볼을 받아서 원터치로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단 2번의 패스만에 이란의 6명의 선수를 바보로 만드는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지 않는 전형을 쓰고 있고,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 효율적인 공격을 만들어준 선수가 맥과이어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특징 중 하나가 미식 축구를 많이 보면서 그 세트피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 라는 이제 이야기도 이제 있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세트피스에 엄청난 공을 들이거든요. 근데 세트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또 맥과이어입니다. 그래서 2번째 득점 나올 때도 코너킥이 올라올 때 맥과이어는 뒤로 돌아뛰고 앞에 있는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이란 선수들을 앞으로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맥과이어 쪽에는 수비가 얼마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맥과이어가 크로스를 정확하게 머리에 맞추면서 사카에게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사카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사실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정말 효율적인 축구, 이 축구에 아주 적합한 플레이들이 맥과이어의 발끝, 맥과이어의 머리에서 2번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잉글랜드 같은 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실점하면 상대팀은 매우 까다로워져요. 어떤 게 있냐면 이란이 2골을 먹히니까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방 압박을 하자마자 실점을 허용했죠. 왜냐? 잉글랜드가 2번째 득점을 한 이후에는 후방에서 볼을 많이 돌렸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이란이 앞으로 나오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실제로 전반전 중후반이 되면서 아주 높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잉글랜드는 이란을 앞으로 끌어당겨 놓고, 이때 전방에 있는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의 선수들을 끌어낸 다음에 단순하게 전방으로 롱패스만 뿌려줘도 케인이 볼을 받아서 볼을 지켜낸 다음에 뛰어나가는 사카, 마운트, 스털링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주면 너무나 쉽게 득점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째 득점이 나올 때 보면요, 순간적으로 이란이 라인을 끌어올려서 앞으로 많이 나가 있죠. 이때 잉글랜드는 뒤에서 볼을 돌리다가 앞에 있는 케인에게 단순하게 볼을 걷어냅니다. 근데 앞에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케인이었고, 케인이 여기서 볼을 받은 이후에 벨링엄에게 떨어뜨려주면서 벨링엄이 볼을 잡고 올라가서 또다시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정확한 패스. 여기서 이제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를 시작으로 이란의 수비 라인이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 케인이 침투에 들어가서 크로스, 뛰어들어오고 있는 스털링이 득점을 만드는 이제 이런 장면이었는데, 이제 이 장면만 봐도 잉글랜드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하고 싶은 플레이들을 다 한 거죠. 밀집 수비를 무너뜨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트피스로 득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란이 올라왔을 때 수비 뒷공간으로 뻥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케인을 거쳐가는 역습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제골을 먹히는 순간부터 사실은 축구를 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진 거예요. 실점을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밀집 수비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가자니 케인과 스털링과 사카나 이런 선수들이 뒤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선제골 두 번째 골을 먹히는 순간부터 이란은 잉글랜드의 이 극효율적인 축구를 사실은 이겨내기가 매우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뭐 맥과이어, 케인,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너무나 잘해줬던 선수가 중원에서 벨링엄이었죠. 벨링엄이 오늘 경기에서 뭐 득점도 기록하긴 했지만 벨링엄이 사실은 약간 답답할 수 있는 잉글랜드의 공격을 너무나 영리하게 살려주는 플레이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전방으로 볼을 전개해주기도 하고, 사실 이 이란의 밀집 수비에서 너무나 유연하게 볼을 소유하고 이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사실은 누구 한 명을 꼽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벨링엄, 케인, 맥과이어 이런 선수들이 너무나 좋은 활약들을 펼쳤다. 그리고 잉글랜드가 6대2 엄청난 스코어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이제 경기 초반에 골키퍼의 부상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의 플랜 자체가 조금 꼬이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쨌든 이란은 기대했던 것보다 단단한 수비력이나 날카로운 역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란은 너무나 실망적인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이제 오늘 경기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